안녕하세요. 이김부동산의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네, 오늘 그 수도권 광역철도 GTX를 가지고 대형 호재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대처법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이런 이제 GTX 광역철도의 이제 수혜지역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뭐 입지라든지 가치 판단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김 씨는 JMG세요? 네? JMG. JMG? 네. JMG가 뭐예요? 조미료? 아니요, 그 SMG. 아, 그렇네. JMG 전문가. 전문가? 네. 전문가죠? 전문가. 오, JMG. 아무튼 그 전문가는 뭘까요? 부동산에서요? 아니요, 그냥 뭐 전문가의 이제 큰 의미? 큰 의미? 정의? 지식? 경험? 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게 전문가 아닐까요? 그럼 김 씨는 JMG예요? 전문가라니까요. 아, 그러면은 부동산에서만. 부동산. 그렇죠. 이게 그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한 분야의 뭐 모든 세상 만물의 전문가는 없겠죠. 그래서 뭐 한 분야에 10년 정도 이게 뭐 보통 생각하는 게 그 정도 경험이 쌓여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한 10년 정도 경험 쌓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저도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고 네.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계세요.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대선배님들이시죠. 근데 보면은 가서 이제 뭐 대화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저보다 모르실 때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개만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중개만 하시게 되고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뭐 이게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상가만 이렇게 취급을 하시게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한 가지 종목의 이제 뭐 계약의 전문가이실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분석하고 뭐 하는 거에서는 좀 이제 의미가 다를 수 있죠. 분석이 맞아. 네. 분석이 조금씩 많이 좀 안 되시고 분석해 보셔도 네. 죄송하지만 뭐 자기 있는 본인들이 있는 그 부동산 그 바운다리 내에서만 그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제 분석이라든지 아까 이 GTX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것도 입지나 가치 판단을 할 때도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야 뭐 여러분들도 JMG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미료.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김씨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GTX는 뭔가요? 그냥 지금 이 씨가 읽으신 대로 그냥 글자만 보셔도 그냥 딱딱딱 조금씩만 읽어도 아실 텐데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부터 이게 지금은 국토교통부지만 국토해양부 시절 때부터 언급이 되어 왔던 거고 이게 상위계획에서 그 2007년 상위계획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죠. 지금 거의 2019년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미. 네. 착공도 A 노선 같은 경우는 들어갔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자. 수도권이 뭔가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도시들이죠. 네. 인천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곳을 수도권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포함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죠. 광역 급행 빠르다는 거죠. 네. 철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도권 도시들이 서울로 연결될 수 있게. 서울에 뭐가 제일 많나요? 일자리가 제일 많죠. 네. 일자리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되고 1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진 게 인구 분산 정책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교통들이 다 꽝이잖아요. 지금 현재 2기 신도시까지 있고 3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GTX 네. Great Train Express. 오, JMG. 조미료. 네. 말 그대로 그레이트. 대단한 철도입니다. 저 대단한 철도. 이거 약자가 별거 없네요. 그렇죠. 그레이트. 자, 그러면은 이거 노선을 한번 볼게요.
GTX 그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서울을 좀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김 씨가 얘기해 주셨다시피 신도시로 이제 신도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또 거꾸로 서울에서 신도시로 나가는 KTX 생각하시면은 편한데 KTX 같이 이제 급행 열차가 생긴다 수도권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KTX는 전국을 통틀어서 보는 거고요. 네. GTX는 전국을 좁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KTX가 그냥 돌아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노선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결절점이 딱 우리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서울역, 정량리역, 삼성역 네. 이게 보이시는데 지금 저기 다 보시는 곳마다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렇죠. 네, 풍부하고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고 서울역에도 뭐 종로라는 엄청난 일자리들도 있고 청량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거 폭등했습니다. 폭등을 한 곳이고 김 씨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저 GTX 노선은 그 서울에 이제 서울역, 뭐 청량리역, 삼성역 등 뭐 이렇게 대형역에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그 환승을 해서 서울 전역으로 이렇게 뭐 출퇴근 편하시게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GTX는 대형 호재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GTX 아주 예전 때부터 네. 정말 이거 큰 대형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형 호재 기준은 좀 뭘로 생각을 하시나요? 혁명이죠. 교통이잖아요. 네. 교통인데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신도시를 살고 있어요. 네. 파주 운정 신도시를 살고 있는데 강남까지 나오게 되려면은 보통 평균 월요일 같은 경우에 더 밀리고요. 네. 편도만 거의 2시간이에요. 왕복 4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혁명이죠. 네. 그 혁명이라는 게 뭐 30분, 20분 줄여주는 게 아니고요.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 2시간이 넘게 걸렸던 시간이 총 몇 분이 걸리는 거죠? 이제 30분 정도 걸리는 거죠. 30분 정도. 네. 파주에서 강남까지. 네. 저희 지금 삼성역 근처니까 삼성역까지 30분에 오는 거예요. 30분 만에. 뭐 그 외에도 많으실 거예요. 파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뭐 이제 강남역에만 가보더라도 각종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파주나 뭐 용인, 뭐 판교 이런 데로 가는 그런 버스 노선들이 있고 거기에 엄청나게 줄 서서 타시잖아요. 퇴근 시간. 장난 아니죠. 네. 네. 거의 뭐 서서 타시는 분들, 서서 뭐 2시간 정도 가시는 분들, 옛날에는 서서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M버스라고 광역버스라고 있는데 가끔 저희도 기사분이 실수를 하면은 네. 서서 갑니다.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교통 혁명 수준의 그 대형 호재로 보시는 거고, 이 대형 호재를 생각하는 그 기준을 이제 아니죠. 그 부동산 호재로 생각하는 거를 저희는 좀 기준을 인구, 교통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제일 큰 기준을 삼아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중에서도 굉장한 특급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호재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대형 호재, 그 대형 호재인 그 GTX를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 호재의 정확한 입지를 고르는 법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입지도 드리고 잠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블로그예요.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꾸준하게 좀 하고는 있었는데 이 블로그 홍보하시는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GTX라고 제 글이 상당히 꽤 있어요. 근데 해킹을 한번 당했었는데 이런 거 뭐 상관없고 GTX라고 제가 여기다 검색을 했죠. 제 블로그에 검색을 했고 보시면은 글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GTX 처음 언급한 글이 여기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 정도면 되려나? 처음 제가 글을 게시한 게 2017년 10월 17일이에요. 네. 네. 뭐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언급했었죠. 하셨었죠? 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뛰어놨습니다. 뛰어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게 제가 2017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그때는 입지 어떻게 알았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궁금하신데 이 상위 계획부터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2007년도부터 언급이 됐었는데 확실치는 않았죠. 그런데 예측은 계속 상위 계획부터 계속 보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상위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토종합계획 무조건 봅니다. 지금 국토종합계획. 10번도 넘게 봤고요. 네네. 지금 현재 국토종합계획이 1차부터 5차까지 있는데 5차가 지금 현재 안까지 나왔어요. 안. 네, 그래서 저는 4차까지 10번을 넘게 본 상태고 거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고 제가 포스팅을 이제 했잖아요. 글을 썼는데 예비 타당성 통과 및 역사 예측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예측입니다. 제 예측으로 썼는데 네. 이런 자료가 나와요.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BC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죠. 이게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네네. 그러니까 GTX 노선에는 아까 이 씨가 설명해줬듯이 A 노선, B 노선, C 노선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노선 중에서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이 넘는 게 얘밖에 없어요. A 노선. 네, A 노선이 얘밖에 없어서 저는 A 노선이 좀 확실시가 생각이 들었었고 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쭉 국가철도망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김씨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국토종합계획 제일 상위 개념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발을 계획하는 제일 이제 상위에 있는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런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그 하위 계획으로 와서 요 GTX 사업만 봤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이제 검토를 한 거죠. 네, 정부에서. 그렇죠.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1이라는 그 점수. 그 1이 넘으면 이제 타당하다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될 거다, 성사가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높게 평가를 하신 그렇죠. 거죠. 사업성이 높은 네. 거죠. 1이 넘게 되는데 0점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업이기도 하지만 민자가 들어가요. 네.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고 사업성이 안 나오면 민자가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씨가 건설사 사장인데 이게 사업을 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타당하다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는 거고 요런 걸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으면 입지를 이제 골라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입지를 고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3차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킨텍스까지밖에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네, 네. 근데 상위 계획은 분명히 운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운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힘드실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운정신도시고요. 네. 여기서 지금 어디 찍힐지 저렇게 점반 찍혀 있는데 네, 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건데 저는 JMG잖아요. JMG고 용도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상권을 찾았습니다. 중심상권을 먼저 찾게 됐고 네. 중심상권이 지금 여기가 1기 신도시 운정에서도 1기, 2기가 나누게 되는데 3기 쪽으로 중심상권이 굉장히 생뚱맞게 크게 잡힌 걸 봤어요. 여기죠, 여기. 네. 손가락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인데 여기서 보다 보니 그래서 예측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차량 GTX 라인이 이렇게 갈 것 같고 왜? 중심상권이 있으니까. 네. 3호선 3호선 라인도 분명히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렇죠. 3호선 네. 연장. 네, 근데 그 연장. 입지를 찾는 거를 네. 모든 도시 계획은 계획적입니다. 강남이 생겼을 때부터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 1기 신도시도 계획적으로 생기고 지금부터 생기는 모든 도시들은 그때부터부터 모든 도시들은 계획적으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부터 축이라는 게 생겨요. 개발 축이라는 게. 네, 네. 근데 지금 운정은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긴 1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는 2기 신도시죠. 네. 2기 신도시라서 1기 신도시 라인을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라인이 원래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경의 중앙선부터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네. 같은 축으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똑같이 봤었던 거고요. 네. 그럼 GTX 라인하고 3호선 당연히 연장이 되면은 똑같은 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관통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GTX 라인은 킨텍스까지 들어요. 킨텍스가 3호선 라인이 아니거든요. 3호선 라인은 킨텍스가 아니라 대화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옆으로 삐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중심상권도 당연히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 게 여기를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확한 위치가 없죠. 근데 당연히 네. 역사가 들어가는 곳에는
상업지가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봤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사 위치 예상이라고 찍었죠. 그럼 당연히 파주 운정신도시만 600만 평이에요. 네. 뭐 금천까지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그래도 중심 상권이 여기에 잡혀 있고 당연히 그럼 여기서 가까운 곳이 입지가 당연히 정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노선 예상도나 이제 그 도시의 밑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유출을 하고 예상을 했던 거고 이 예상 안에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분명 이게 노선이 생기고 그 부대 시설이 생기면서 분명히 그냥 수용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세부적인 거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야관계상 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드렸죠. 네. 이제 그 노선의 예상을 가지고 그 도시가 이제 계획되는 그 도시 설계 네. 요거를 입지. 가지고 네. 그 입지를 골라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이게 예측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를 그렇게 예측을 먼저 한 거고, 네.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지금은 역사가 다 발표가 된 거죠. 네, 됐죠.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발표가 전이죠. 되기 전에 네. 한 언제쯤 지금 요 예상을 하신 거죠? 2017년 11월이죠. 네. 네, 이때는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였었고 이때 당시에는 1안, 2안, 3안 3개의 안이 나와요. 근데 거의 다 모든 사업은 A, 그러니까 1안으로 가게 되는데 네.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2안으로 갈 수도 있고 3안으로 갈 수도 있는데 1안으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유력한 많아요. 네. 근데 그 사업이 진행된 것 중에서 꼭 1안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1안이 가장 이란이 많아서 뭔가 문제가 이제 봉착되면 네, 네, 2안 네. 3안으로 가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이란이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용도가 바뀐 곳을 찍으니까 네. 예측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요거 발표 시점은 이게 확정된 발표 시점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발표된 시점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것도 쓴 거고 이것도 네.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확정된 날이 이렇게 보시면 2018년 제가 8월 16일 1년이 지났어요. 네, 대략 1년 텀이 있네요. 네, 8월 이게 지금 국가 문서상 보시면은 2018년 7월이라고 해서 환경 영향 평가서라고 나와 있죠. 결정 내용이에요. 네. 뭐 안도 아니고 결정 이건 그냥 끝난 겁니다. 요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럼요. 네. 누구나 보실 수 있죠. 누구나 보실 수 있고 이때가 이제 되시게 되면은 이제 노선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네. 역사 위치 네, 정확하게 찍힙니다. 이렇게 요거 확대를 하시면은 다 역사의 위치가 정확하게 찍히고 최종안이잖아요. 최종안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조금씩 확대해 드린 거고요. 이렇게 역사의 설계도까지 네. 다 싹 다 나와요. 네, 지금 이렇게 서울역 정거장이고요. 뭐 연신 내용 뭐 쭉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고 킨텍스역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찍히죠.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찍히고 5km 지금 이제 이게 이쪽으로 좀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운정역 방향이고요. 이게 지금 킨텍스 찍은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요거 나온 그대로. 네. 여기 정확한 위치입니다. 네. 정확한 위치 운정정거장이죠. 네. 네, 운정정거 파주 3지구 개발계획 고려라고 해서 사업성까지 나와 있고 차량기지 조금 틀렸죠. 네. 근데 하지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예측이 맞고 자 보세요. 네. 상업지 상업지. 안에 네, 정확히 들어갔네. JMG. 오. JMG. 이러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게 천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보면은요, 막 소름 돋아 막. JMG. 그렇죠. 이게 뭐 결과만 가지고 저희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에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뭐 그러지 못한 얘기들이 뭐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좀 이렇게 좀 증거 자료로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만 이어가도 되죠? 네, 시간상. 말씀하세요. 네. 이게 참 편하게 재밌는 게요. 말씀하시고. 여기 댓글 보이시죠? 요게 요렇게 보시면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글이잖아요. 이거 아까 저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네네. 2017년도 예측을 해서 했던 글인데 네. 이렇게 댓글이 이때 당시 좀 댓글 좀 써드렸습니다. 네. 써드렸는데 재밌는 댓글 읽어주세요. 네. 근데 글쎄요 좀 막연한 감이 맞아요. 이게 이게 확정적인 예측이니까 예측 예측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저 이시도 JMG잖아요. 아, 네네. 아, 왜 자신감이? 아니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JMG라고 자신이 있으면 저는 이때 들어가시는 게 진짜 이때부터 들어가시는 게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정말 발목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발목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게 한 발 빠른 거죠. 네.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댓글 이제 이런 분들 전문가예요. 굉장히 전문. BC를 벌써 보고 계시죠. 네, BC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때부터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좋다는 거고요. 그 좋다는 겁니다. 그 아까 내려보세요. 네. 아까 그 이분은 고수시네. 진짜 고수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서를 볼 줄 아시는 분이네요. 네. 예. 제가- 아니네요. 왜요? 이분 날짜가 네. 2018년도네. 네, 진짜. 네, 이게 2017년도에 달렸다면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확정이 된 다음에도 의문을 제기하셨네. 이게 제가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댓글을 그냥 안 봤거든요. 하도 그냥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죄송하지만 그래서 댓글을 아예 안 보고 있는 상태고요. 갑자기 이분 좀 답답해지. 확 떨어지네. 네. 진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왜 3호선하고 GTX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BC 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같이 강남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교대로 들어오니까 3호선도요. 네. 근데 제가 3호선도 가끔 타보거든요. 대화역이죠. 네. 대화역에서 지금 현재 마지막 정거장이 대화역인데 대화역에서 타더라도 궁뎅이 쥐납니다. 교대역까지 오더라도. 서서 가면은 죽을 맛이겠죠. 근데 GTX는 제가 몇 분 만에 온다고 아까 이 씨가 물어봐서 대답을 했었잖아요. 30분입니다. 30분. 3호선 타시 똑같이 강남 나가신다고 하시면은 3호선 타시겠습니까? GTX 타시겠습니까? 저는 GTX 타요. 그건 당연한 거고 GTX는 3호선처럼 역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국한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입지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드렸고요.